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했을 때 이 좌변이 보시는 바와 같이 x에 대한 2차식이고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 다음 우변은 0이 되는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a, b, c는 상수고요. 자, 이 상수는 항상 같은 수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값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a가 0이 돼버리면요, 요 x제곱 앞에 0이 곱해지는 거니까 요 항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남는 것은 bx 플러스 c 이퀄 0인데 이렇게 되면 좌변이 x에 대한 1차식이 되고 우변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2x의 제곱 플러스 3x 빼기 4 이퀄 0. 자, 우변은 0이고 좌변은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또는 x제곱 빼기 3 이퀄 0. 마찬가지죠? 우변은 0이고 좌변은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반면에 x제곱 빼기 7x 그 다음 마이너스 1, 요 플러스로 볼까요? 이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이 방정식은 자,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은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면 10배 x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변은 0이지만 좌변이 x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는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뭔지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이퀄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은 어떻게 찾아내느냐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 x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1, 2, 3, 4 이렇게 4가지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요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드는 x값을 찾아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간단합니다. 그냥 x 대신에 1 대입해보면 돼요. 1 대입하면 1 빼기 3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0 되는 거 맞네요. 따라서 1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됩니다.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2, 3은 6 플러스 2 얘도 0이네요. 따라서 x는 2도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됩니다. 그런데 3은요 대입하면 9 빼기 9 플러스 2죠. 그래서 이퀄 0이 안 됩니다. 이건. 따라서 3은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아니고요. 4도 마찬가지죠. 16 빼기 12 플러스 2 이것도 역시 0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 4개 중에는 이게 등식이 성립하도록 만족시키는 x는 요 2개밖에 없다. 따라서 x는 1이거나 또는 x는 2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2차 방정식에서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근이라고 부른다. 뭐 이건 1차 방정식에서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2차 방정식 이퀄 0을 만족시키는 모든 해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x는 1 또는 x는 2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x는 1 또는 x는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x가 될 수 있는 값들을 몇 개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보기 없이, 그죠? 이 객관식 아닙니까? 그죠? 보기 없이 그냥 얘를 만족시키는 요 x 값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 수입니다. 뭐 혹은 두 식이 될 수도 있어요. 두 수 A, B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 곱하기 B가 0인 경우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와 B를 곱해서 0이 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여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어떻게 쓰냐 하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또는의 의미는 A만 0이어도 되고 혹은 B만 0이어도 되고 혹은 A와 B가 모두 0이어도 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수 또는 식의 곱 이퀄 0으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걸 2차 방정식 풀이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좌변을 이 다항식들의 곱셈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뭐라고 배웠죠? 그게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이 좌변에 있는 요 부분을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거 배워서 알고 있죠? A와 B 두 수가 있는데 A하고 B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하면 2가 되는 두 수 A와 B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뭐하고 뭘까요? 곱해서 2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것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입니다. 곱하면 2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3 되죠.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x-1, x-2 이퀄 0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a 곱하기 b는 이퀄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a에 해당하는 식이고 얘가 b에 해당하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a가 0 또는 b가 0입니다. 다시 말하면 x-1이 0 또는 누가 0이에요? x-2가 0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x는 1 또는 뭐라고? x는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2차 방정식의 첫 번째 풀이법이에요. 뭐냐? 좌변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물론 우변이 0일 때 얘기입니다. 좌변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그걸 인수분해해서 A, B라고 둔 다음에 A가 0 또는 B가 0이다를 이용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몇 가지 예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예를 들면 2차 방정식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15 이퀄 0 얘를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변은 0이고 좌변은 x에 대한 2차식이죠? 요거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둘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둘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되는 두 수 A, B를 찾아내면 되죠.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5고 하나는 3이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5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됩니다.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하면 x 마이너스 5, 그 다음 x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입니다. 즉 x-5가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3이 0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x는 5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즉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 빼기 15 이퀄 0의 해는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6x의 제곱 플러스 7x 빼기 5 이퀄 0. 자, 얘도 우변 0이고 좌변은 x에 대한 2차식인데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시면요. 6은
2 곱하기 3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는 일단 부호는 생각하지 마시고 1 곱하기 5인데요. 어떻게 곱한다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2, 5는 10 되고 3, 1은 3 되는데, 자, 우리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7을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은 요거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요거 두 개 중에 하나는 음의 부호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얘가 음의 부호를 가지면 이쪽이 마이너스 3 되면서,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7 되는 거 맞죠? 그 다음 5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기 때문에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이퀄 0.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얘도 2x 빼기 1은 0이거나 또는 3x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x는 얼마면 되죠? 2분의 1이거나 또는 x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이런 거 뭐 얼마든지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x 플러스 1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5 이퀄 16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선생님 좌변이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이때 우변이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풀려면 우변이 0의 꼴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16을 좌변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걸 넘기려면 얘도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써서 전개를 하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죠. 그래서 플러스 5x가 되고 얘 곱하기 얘입니다. 마이너스 50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6 이퀄 0이 되고요. 자, 이것도 a 더하기 b는 5고 a, b는 마이너스 66이 되는 두 수를 구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11과 얼마예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66이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5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1 곱하기 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퀄 0. 자, 따라서 이거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얘가 0 되기 위해서는 x는 마이너스 11이거나 또는 그 다음 얘가 0 되려면 x는 6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1 또는 x는 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정리합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때에는 자, x에 대한 2차식이 좌변에 있어야 되고요. 우변은 0의 꼴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x에 대한 2차식, 여기 대안이 빠졌네요. x에 대한 2차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얘를 모 곱하기 모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이퀄 0이거나 또는 얘가 이퀄 0이다. 이거로부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도 이거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a, b를 곱하면 4가 되는 두수 a, b를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이퀄 0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얘를 정리하면 x는 2 또는 x는 2가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죠? 이 x는 2가 양쪽이 똑같은데 x는 2 또는 x는 2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x는 2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x2는 무슨 근이 되냐 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근을 우리는 중근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 중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x는 이퀄 2라는 근이 중복되어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근은 어떤 때 요 x의 값 두 개가 똑같을 때를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다시 쓰게 되면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 이퀄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에는 이 우변은 0이 되고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구나. 그래서 중복되는 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x제곱 빼기 18x 플러스 k 이퀄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는 뜻은 요 좌변,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k는 x 개수 반의 제곱이어야 돼요. 즉 k는 다시 말하면 x의 개수가 마이너스 18입니다. 요거 반이니까 2로 나눠야 되겠죠? 이거 전체의 제곱과 같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8을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고 이거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 k는 81이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81이 되면 요 식은 x-9 전체 제곱 이퀄 0이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근은 x는 9라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중근이 뭔지를 알려드렸는데 요거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중근은요. 근의 개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근의 근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2개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x는 2가 있고 x는 2, 2개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두 근이 중복되었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근의 종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근의 종류는 1개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x는 2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학생들이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같은 근이지 근의 개수는 2개인 게 맞아요. 따라서 근의 개수는 2개지만 근의 종류는 1개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고등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때 가서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렇게 2개가 있기 때문에 근의 종류는 하나여도 근의 개수는 2개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